사실은 음주운전 어떻게 보세요, 변호사님? 저도 어제 저 뉴스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헐 이런 반응을 피할 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변호사께서 없었습니다. 그 보고를 받으시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놨어요. 네, 이제 사실 그 5대 비리 원칙이라는 것은 실정법상으로 처벌이 안 돼도 공직자로서 이제 이런 요건에 걸리면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것이 5대 비리 원칙인데 음주운전 위반은 실정법 위반이죠. 이건 더 세다. 실정법 위반이다. 예, 그렇죠. 그리고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야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을 마시고 일정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으로 되었을 때 운전대를 잡으면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범죄고 아까 누리꾼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범죄잖아요. 이런 부분을 2008년도라면 이미 이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또 사회적으로 정말 질타를 받던 시기였는데 네. 이런 부분에 어떤 변명도 용납이 안 되는 사실 그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께서 이제 이게 카메라 다 끄고 되게 조용조용히 이렇게 말했던 것은 지난번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이제 내정 때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 있다 밝혔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뒤에 숨어 있었고 또 과정이나 내용 자체도 청와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소극적인 자세로 사실 몇 년도에 어떤 경위로 음주운전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청와대가 브리핑을 안 했잖아요. 그래서 약간 뭉뚱그려서 넘어가면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스스로 밝혀봐라 뭐 이런 식의 취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조국 민정수석도 이 인사에 관해서 가장 최종 책임자가 있잖아요.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일인이잖아요. 이 부분 참 아쉽습니다. 아니, 조국 수석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일 때 음주운전 사항은 지인적의 옷을 벗어야 됐다.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도 아니다. 하고 맹비난을 그때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건 그때는 안 되고 지금 우리 사람은 괜찮다.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? 뭐 경찰청장 후보자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해도 되지. 뭐 이런 기준입니까? 우선 아까 우리 김명민 교수 이렇게 설명 중에 조금 제가 좀 팩트를 다시 해드린 게 학생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아니라 학생을 다둑거리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됐고 집이 한 15분 거리라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걸렸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조금 이제 설명이 그래서. 차 타고 15분이면 꽤 긴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. 어쨌든 이철성 그 경찰청장이 그야말로 어떤 적절하지 못하다는 당시에 조국 교수의 지적은 정확한 것 같은데 이번보다도 좀 더 비교해야 될 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문화부 장관 후보들도 음주 때문에 낙마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. 그게 더 훨씬 현실적인 어떤 대비 같습니다.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했다.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돼. 그 당시에 조국 교수 얘기는 맞죠.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더 새로운 정부가 적폐청산하면서 높은 기준을 한다 그러면 어떤 장관이라도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통과됐더라도 안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강경화 후보한테 얘기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곧 바로 받게 된다.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마이크 끄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더 모자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런데 오늘 김영준 방송 끝나고 민주당 가서 괜찮겠습니까? 저는 집으로 가지 민주당을. 아 그렇군요. 이게 말입니다. 정성희 위원님. 이거 뭐 청문회를 해봐야 된다. 여태까지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위장 전입을 해도 우리 쪽 사람이면 괜찮다. 다운 계약서를 써도 우리 쪽 사람이면 괜찮다. 급기야 음주운전을 해도 우리 쪽 사람이면 괜찮다.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모르고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검증이나 언론이나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인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지지율, 국민들이 엄청난 이런 그 환호를 받고 있는 정부다 보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공고하면서 돌파하려는 어떤 정부의 자신감, 좀 나쁘게 말하면 오만 이런 것도 묻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조대혁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서 얘기를 했는데 송영보 국방장관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송영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 전입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. 이게 뭐지?
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들 자녀 교육과 관련한 사안이면 좀 양해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좀 달라요. 물론 1989년 일이라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고, 오래됐군요. 사안이고 뭐 당연히 공소시효 같은 건 지났지만 내게 이거는 위장 전입,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, 예. 우리가 쉽게 다시 말하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어떤 주민등록부 위반 위장 전입이거든요. 예. 이것은 이 정부가 얘기했던 그런 또 사안들,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검증 기준으로 삼았던 사안하고도 좀 대치가 됩니다. 1989년에 이제 아버지가 살던 대전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본인의 주거지는 진해였나요? 군 복무지는 다른 곳이었는데 대전으로 이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한 투기를 목적의 위장 전입이었는데 그것을 슬쩍 넘어가면서 그냥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오래된 사안이라 그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은 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런 어떤 판단이고 아마 이 정부가 다른 후보자들도 좀 보면서 막판까지 고심을 한 건데 역시 이제 돌파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국회에서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음주운전도 돌파하겠다. 글쎄요.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박지원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당에서는 계속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승적으로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음주운전에 또 위장 전입이 나오자 박지원 대표가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.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 이현령, 비현령 인사다.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 인사냐? 제가 볼 때는요, 지금 정부 출범 초기에 지금 내각 구성을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 김영주 전 의원이 대신해서 민주당 표를 들어보면. 예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좀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대통령께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결자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. 아까도 오늘 국회 방문해서 해야 될 이야기로 나왔습니다만 야당 후보 시절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걸었던 인사 배제 5대 원칙이라는 것들을 지금 그거에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냉정하게 수석 비서관 앞에서 할 게 아니라 어디 기념사에서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야당 대표들을 모아놓고 냉정하게 정중하게 진정성 있게 이 부분은 내가 좀 현실 잘 몰랐다. 그러나 내가 출범시키고 싶은 우리 정부에서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람들 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낮춰야 되겠다. 이해해달라고 양해와 사과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사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예. 중요한 것은 내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이 사람이 꼭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위장전입 때문에 문제가 돼서 못 쓰겠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과거의 조그만 실수보다는 정책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인사비리 5대 배제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과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. 두 번째는 위장전입한 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. 그다음에 음주운전 뭐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후보자도 문제가 됐던 게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알아가지고 위장전입 이야기를 공개를 했습니다. 근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양반이 위장전입 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꾸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도 조대호 후보자도 음주운전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정확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가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왜 술을 마시고 그렇습니다. 자동차 핸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 진정성 있는 얘기가 나와요. 해명하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죠. 예. 저도 뭐 1999년에 음주운전 한 적이 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예.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않겠지만 문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청와대도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이 인사검증의 마지막 게이트키퍼였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인사검증을 통과할 거라 생각하면 더 이상 청와대나 노무현 정부,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을 재탕삼탕해서는 안 된다. 예. 이번에 앞으로 남아있는 후보 검증 과정에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2010년 이후부터의 음주운전만 문제 삼기로 했다. 뭐 이런 식의 해명이 나와서는 안 된다. 진정성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.